그다음에 이제 오운 개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요 정도는 아셔야죠. 우리 이제 그 우주 변화의 작용에 따라 이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육체는 땅의 소산이라 육기를 보죠. 그다음에 지지의 변화 작용을 따라가는데 땅의 변화 작용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사람은 땅에 뿌리를 두었지만 우주의 정신을 물려받은 존재이므로 소우주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의 정신은 우주의 법칙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정신을 그래서 신자를 붙이잖아요. 신. 예? 신. 이게 그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전능하다 그랬잖아요. 전지전능. 사실은 뭐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런데 이제 육체라는 것은 정신은 사실은 이게 4차원이에요. 육체는 3차원이고 3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정신이라는 걸 육체에다가 포장해 버려요. 정신은 뭔가 기운이 에너지인데 육체에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포장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육체는 이게 이제 전지전능하지가 않죠. 때 되면 늙고 병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정신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자기가 태초에 갖고 난 정신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다만 인생의 경험만 쌓일 뿐이죠. 누구나 나이 먹어도 사랑받고 싶고 나이 먹어도 보호받고 싶고 그쵸? 그런 게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그 시간에 묶여 있으니까 때 되면 없어지죠. 예. 근데 인제 이 육체만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제 불안해지죠. 시간이 없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라는 건 이 하늘의 그 우주의 그걸 따랐다. 그래서 하늘의 천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3 차원의 육체에다가 4 차원의 정신을 담아 놨으니 4 차원의 정신이 좁아진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주를 처음에 인제 배우면 뭐 천간이 무엇이다. 그냥 외웠지만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인제 여기 황제내경하고 그거를 참고문헌으로 한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제 사실은 요 별자리 보고 인제 요게 별자리 보고 한 건데 요게 인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태조본이 있고 하나는 뭐더라? 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태조본은 없고요. 나중에 인제 이게 없어져 가지고 다시 만든 거 탁본 가지고 다시 만든 게 그게 있는데 지금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게 아마 국립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의 별자리를 그때 당시에 별자리를 그려 놓은 거고요. 요거 여기 보면 이제 글자가 막 여기 이렇게 써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예. 예 여기에 뭔가 이제 여기에 막 설명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자 잘 해석 잘하시는 분들 읽어 보시기 바라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주의 하늘의 별자리와 관련이 있고 어 서양 별자리가 아니라 동양의 28수 동양의 28수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28수 동양에. 여기에 무슨 이렇게 잠위원이라고 북극성이 있으면 잠위원이라고 있고 뭐 태시원, 천시원 뭐 이런 별이 있고 북두칠성 막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옆에 막 별들에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방칠수, 서방칠수 47에 28 이래 가지고는 28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8수 요거를 인제 그림을 요렇게 인제 누가 인터넷에 그려 놨길래 요걸 갖다 옮겨 놓은 거고 여기 그림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북이에요. 예 여기가 북이고 남이고 이렇게 돌려 놨어요.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그려 놨고 인제 요거를 황제내경에서 보면은 오운행대론, 오운행대론 편에서 인제 논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별자리에 대해서 28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천문일초라는 책이 있어요. 동양 별자리 논한 거.
책이 안 나올 거예요. 천문유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김수길 씨하고 윤상철 씨 공역했네요. 예, 공역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동양 별자리에 대해서 이제 나온 책인데, 요것도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각 별마다 뭘 관장하고 뭘 관장하고 뭘 관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동양 별자리 관심 있으면은 이렇게 봤을 때 글로 이렇게 뭐가 지나갔다. 거기에 무슨 뭐 화성이 침범했으니 거기에 큰 돌림병이 돌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니 오늘 큰 별이 하나 떨어져서 어, 누가 죽게 생겼다. 뭐 이런 거.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이거 보고. 근데 요즘은 저도 이거 관심 있어서 한참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하늘이 별이 보여야 공부를 하지. 별이 안 보여요. 예. 여하튼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무슨 각항저방 신미기두 우녀 허위 실벽 구루 위묘 필자삼 정기 류성 장 익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 외우고. 근데 이제 그 황제내경에 보면은 기백하고 황제하고 이렇게 대화가 나눈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인제 이렇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때 보였나 봐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게 기가 보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색깔이 다 각자 다르다 이거죠. 예? 그 색깔 따라서 단천지기, 그러니까 뭐 빨간색, 이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마는 뭐 현천지기, 뭐 검정색, 뭐 금천지기, 뭐 이렇게 금천지기, 노란색 막 이런 식으로 소천지기, 예? 하얀색 이런 식으로 논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베껴 온 거죠, 요거를. 그래서 인제 뭐 기백활, 신남퇴시 천문 책문, 그래서 뭐 신이 뭐 퇴시천문 그 책을 보니까 경어 단천지기는 우녀에서 무분으로 이렇게 간다. 금천지기는 신미에서 기분으로 간다. 창천지기는 위실에서 기류로 간다. 뭐 소천지기는 항저에서 무필로 간다. 현천지기는 장익에서 루위로 간다. 이게 다 28수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그 무하고 기는, 무분하고 기분은 무슨 뭐 천지의 문호야, 천지의 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 뭐 이게 쭉 28수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인제 갑기합이잖아요. 그러면 갑방, 동방의 여기에서 여기가 인제 이 기분이에요. 지호라고 되어 있죠. 지호, 여긴 천문. 그래서 여기가 보통 우리가 인제 지지로 얘기할 때 진술자리예요, 진술자리. 예. 진술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에서 이게 음이 끝나고, 그죠? 음이 끝나고 술에서 양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깨인 사람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누리끼리한 이 기단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갑하고 기하고 서로 이게 땡기는구나, 이렇게 인제 알았다는 거죠. 여하튼 여기 그림 보이는 거 현천지기, 그 검정색 병이죠. 여기 병에서 여기 신으로 요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이렇게 인제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하늘에, 그러니까 우주 천문을 보면서 이 갑기합, 이 을경합, 병신합,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에서 쓰는 십간십이지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천지기의 붉은 기는 우녀 무분을, 우녀에서 무분으로 간다. 그래서 빨간색이다. 금천지기의 노란색은 신미에서 기분으로 갔다. 창천지기의 이 파란색, 이게 초록색이죠. 이거는 정림한목, 그래서 정림한목이 된 거죠. 위실에서 기류가, 그러니까 소천지기는 을경합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현천지기는 병신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천문을 보고 그렇게 이제 기가 땡기는구나, 서로 연결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냈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인제 기단을 외우고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인제 천간도입니다. 천간오운도죠. 예. 천간오운도인데 보통 인제 이렇게 인제 갑기압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맞죠. 중심에 있어야. 근데 요거를 요렇게 기울여 놓은 것은 지축이 기울어져서 이걸 기울여 놓지 않았느냐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토가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행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최종 3 차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기와 대가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어 을은 경, 병은 신, 정은 임, 무는 개 이런 식으로 기는 다시 갑, 경은 을, 신은 병, 임은 정, 개는 무 이런 식으로 인제 서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 안에 있는 오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제 기초에서 배우는 오행이고요. 이것들은 얘네들의 지향하는 오행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오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은 놈끼리 짝을 지어 봤더니 이렇게 물이 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물이 짓더라는 거죠. 요걸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기초에서 우리가 "무조건 외워라." "갑자기 토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갑자기 토했어요." 이런 게 인제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갑기, 토 이런 거. 갑자기 토했다. 그다음에 을지로의 경찰이 금배지 따랐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병신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수영 잘한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고 정림이는 "목석 같은 여자다." 뭐 "무랑 계란이랑 먹고 화냈다." 이렇게 외우면 금방 벌써 다 외웠습니다. 갑이라는 게 인제 갑이라는 것은 뭔가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태초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뭔가 기운이 팡 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밑에 뭔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 완성된 토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제 사주를 볼 때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목이 움직였을 때 목이 또 기억하세요. 목이 움직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근데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가 기를 갖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나중에 천간을 공부할 때도 갑이 이렇게 덜렁 혼자 있는 거하고 갑하고 이렇게 토가 같이 있는 거 갖고는 해석이 달라요. 얘는 뭔가 해낼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얘 혼자 해내 못 해요. 못 해요. 예. 음양은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뭘 하려 그러면. 병 하나 있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가 유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뭘 하지. 예 이렇게 돼야. 하다못해 뭐 병신이라도 있어야 예? 반짝 뭐라도 이룰 거 아닙니까? 홀로 만물은 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제 고 점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갑목은 기토가 있어야만이 쉽게 말해 자기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수가 있지만 수로 생하는 것과 기토가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한번 계획해 보자고 이거는 확실하게 만들어 가자고 이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갑목은 기토의 성질을 매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인제 음양의 대세로 나눌 때 갑기합이다. 그러면은 에 이렇게 끝났죠, 음양이 이렇게. 한 구간이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생의 구간이라고 그래요. 생의 구간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성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어 완숙시킨다. 예 성숙. 그러니까 생장
성숙의 과정이 1순환인 거예요. 1순환인데 하여튼 개에서 성숙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갑에서는 다시 무언가가 새롭게 생장이 되는데 이렇게 인제 순환을 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는데 요 갑목이 생장을 하기 위해서 갑목은 이제 기토를 필요로 해. 그래서 무의식에서 기토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 있으면은 추진력은 있어요. 뭘 하려고 해. 그렇지만은 점잖고 아주 진지하게 해요. 왜? 기토라는 성질 자체가 이게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고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지향하는 것들은 토를 지향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한 단계 발전이 돼요. 그러면 을이 나와요. 그러면 을이 나왔을 때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제 한 단계 뭐 이 갑목은 무에서 유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을은 여기서 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양쪽으로 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얘가 두꺼워져야 되잖아요.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금을 필요로 한다.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이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냉정해요. 예? 금이라는 것은 이 가을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에 대해서 용서할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빨리 커트해내야 되거든요. 네 편과 내 편, 남길 것과 죽일 거를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을목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을경합을 해서 금을 지향을 해요. 금을 지향을 해야만이 얘네들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것은 가장 자기 본분을 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다음에 인제 병이 나오는데 병은 인제 드디어 목의 과정이 끝나고 목의 운동성이 끝나고 화의 운동성으로 넘어갔잖아요. 화의 운동성이라는 것은 퍼지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목하고. 목은 이해타산과 상관없이 일단 시작하는 데 의의를 두고 일단 이사 가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일단 직장 바꾸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일단은 부서 바꾸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일단 여자 바꾸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일단 남자 바꾸는 거에 의의를 두고 뭐든지 바꾸는 거에 의의를 둬요. 어 근데 화는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바꿔진 것을 인제 어떻게 바꿔진 것을 이만하게 인제 뭐 새로운 게 생겼다 그럼 얘를 살찌우고 뚱뚱하게 만드는 게 화의 역할인 거예요. 퍼트리는 거죠, 자꾸. 그게 인제 화의 역할이다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화가 되면은 이제는 인제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올라갈 때는 인제 이 기토경금으로 제어를 했지만 인제 밑에서 신금으로 잡아 끌어당겨야 돼요. 병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적인 거잖아요. 확 만화방창 이렇게 확 펼치는 거죠. 병화라는 것이 그래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이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얘가 그래서 표현력이 좋은 놈이 진짜 뭐 대포도 크냐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신금이 결코 이게 남자다운 성질은 아니죠. 신금이라는 성질이. 이게 음이고 신금 자체도 음이고 금이잖아요. 작게 만물이 어떻게 돼요? 다듬어지고 확실한 핵심 보석만이 남는 것이 신금이기 때문에 병화는 1 차적으로 그러니까 다 표리가 부동한 거예요. 이 껍데기가 있고 속 알머리가 있고 그 안에 속알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1 차적으로는 이게 병이다 이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표현이 좋지만 그다음은 여기가 인제 신금이다. 그다음은 수다. 수를 지향하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끌어당겨서 뭉치지 않으면 병화가 흩어져 버리니까. 흩어진다는 게 뭐예요? 실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근거 없는 소리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 그 말이 의미 없다. 실없는 소리다. 그런 거잖아요. 재미 필요하죠. 살면서 유머, 농담 필요하죠. 그다음에 뭐 "안 이쁜데 아우 예쁘시네요." 필요하죠, 이런 말도.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근거가 없으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
너 약 올리냐? 이렇게 이제 반대로 대파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병화라는 것들은 이렇게 너무 양적으로 퍼뜨리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서 금수로 잡아채지 않으면은 이것이 병화로서 그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화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섬세하고 은근히 까다롭고 그다음에 쪼잔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병화 있으신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점이 있다. 뭐 팔자가 병화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 갖고 자꾸 이것저것 따져요. 우리 옛날에 이분 좋아하시는 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병화 이렇게 했었던 분 있어요. 팔자가. 이분이 누구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따져도 되는 거를 따지니까 가끔 구설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병화가 이렇게 이런 면도 있지만 굉장히 사소한 거 갖고 따지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화. 정화는 이제 병화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의 사이즈로 치면은 병화는 쉽게 말해서 빛이잖아요. 빛이니까 이건 허세예요, 허세. 허세라는 게 뭐 이 사람이 그래서 허세꾼이다 이런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그러니까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죠. 현재 상태에서는 병화의 상태에서는. 근데 정화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빛이 모여서 열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것이 더 집중되어진 거고. 그래서 오히려 더 뭐 이것을 뭐 정화를 촛불에 비유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화는 이 무식한 돌덩이 같은 이 금을 녹여버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병화는 경금을 그래서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쓰는 분들은 뭐랄까 약간 재미있게 말을 포장해서 유익한 강의로서 즐겁게 만들어요. 사람을. 근데 정화를 쓰는 사람은요. 실력 행사를 합니다. 실력으로 난 승부 보겠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만나야 되고 신금은 굳이 정화의 단련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병화를 만나도 이게 이제 나중에 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런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그릇을 볼 때 이 그릇이 쓸만하다 아니면은 요거 그 폰만 잡지 요거 그냥 고르다 말겠다 요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빼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주가 이러신 분 빼고 그분은 다 완벽하신 분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사고의 확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뭔가 이 사람은 완전히 이게 되진 않았겠다. 자, 근데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 봐야죠. 이 사람은 다 갖춰진 건데 또 이걸 들여놓으려고 하네. 그래도 독하겠다. 독하다 좀. 음? 이렇게 인제 이해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각자 적당한 짝이 있는 거예요. 예? 각자. 그래서 인제 그렇고 그래서 정은 인제 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워서. 응? 이 빛은 빛 정도야 이 지금 신금 갖고 브레이크를 밑에서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정은 이렇게 해서 인제 임수와 이제 구체적으로 수가 됐죠. 임수와 만나서 정림한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정림한 목이 된 것은 정림한 목이 된 것은 이게 얘는 화잖아요. 그러면서 수로서 밑으로 잡아다니고 그다음에 목으로서 화의 입장으로 보면 목이 어떻게 돼요? 화가 목이 뒤에 있죠. 뒤로 계속 잡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뒤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정림목이 됐다. 그다음에 인제 무가 나오죠. 무. 무는 이게 인제 열을 받을 대로 받아서
더 이상 열을 받으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인제 포장이 시작한 상태인데 이게 사실은 무토가 제일 뜨겁죠. 제일 뜨거운데 다만 이것을 솥단지 속에다 담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뭔가 솥단지 속에 이것저것 양기가 그냥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여가 뭐가 가득 찬 상태. 이것저것이 섞여서 그런 상태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뜨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인제 어 이제 기운이 어떻게 돼 올라갔던 것이 인제 정점에 이르러서 인제 꺾이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인제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더 차가운 개수라는 것이 이게 엄청 차가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로 제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무게 이거 토인데 화가 되잖아요. 무게, 합, 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의 입장에서는 또 한 단계 뒤로 물러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만물은 그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자기하고 정반대편의 성질을 가진 것들을 어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 형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음으로 치우치거나 완전히 양으로 치우쳐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고 나중에 해석을 하게 돼요. 예? 음으로 치우치거나 양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면은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음. 그다음에 인제 기토의 입장을 한번 봐 보자고요. 기토의 입장을. 기 다른 색으로 다른 기토의 입장으로 보면 기토는 이제 뭔가 이룰 수 있을 만한 이제 근거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죠? 생의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쵸? 쉽게 말해서 이게 인제 이 과정 자체가 선천인 거예요. 예. 또는 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뭔가 기미, 사전 작업 이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후천으로 넘어오는 건데 뭐 후천 얘기는 잘 아시죠? 증산도에서 하도 떠들어 가지고 여기서 인제 후천 그런 후천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성숙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인제 드디어 수렴이 끝났어요. 수렴이 끝나서 인제 새롭게 음의 작용, 성의 작용을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음은 완전히 굳어버린 토이기 때문에 이 기토만 있어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토는 토는 토가 토로서의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목을 만나야 돼요. 갑이나 기토는 을이나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토가 어떻게 돼요? 답답해지죠. 그래서 갑목을 대하작용하는 거예요. 갑목을 끌어당겨서 이 기토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생이라는 것은 이 생장의 작용은 양이 바깥으로 있고 음이 안쪽에 있어요. 양이 바깥에 있고.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음이 바깥으로 가고 양을 안으로 품기 시작해요. 예? 근데 어떻게? 양이 처음에는 이만하겠죠. 이만하다가 얘가 어떻게 점점점 커져가겠죠. 점점점 커져가겠죠. 그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에 뭔가가 꽉 차기 시작하면은 이 바깥에 있는 것도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인제 말리는 작업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껍데기만 단단하게 남고 속에는 알맹이로 가득 차는 인제 이런 과정인데 기토가 인제 거기에 1점을 찍었다 이거죠. 갑목을 안으로 이렇게 탁 품으면서. 예 그러면서 기토가 기토로서의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갑목을 만나지 못하면
뭐예요? 그 쭉정이, 쭉정이. 예? 쭉정이 아무것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제 되기 때문에 에 갑목을 대하작용을 하고, 이 갑기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초를 말하고 완성을 말하며, 완성이면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 어떤 기준 틀이 되기 때문에 이 중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토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금. 경금은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드디어 인제 어느 정도 인제 생명 포장이 인제 완전히 되지는 않고 드디어 인제 껍데기가 생겨서 이제 안으로 수렴작용을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인제 씨앗이 생명을 제대로 품으려고 하면은 을목을 갖다 끌어당겨야 돼요. 안에 부들부들한 놈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돌덩이 돼 버려요. 안에까지 다 단단해져 버려요, 안에까지. 그러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식한 경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경금은 어떻게 돼요? 겉만 딱딱하고 속에는 좋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게 인제 경금이죠. 그죠? 그래서 을목이 인제 안으로 갔다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경금을 보면은 겉은 투박하고 약간 거칠지만 약간 우격다짐 막 이런 식으로 막 갖다 우겨 넣죠. 그런 건데 사실은 인제 을목을 안에다 품고 있기 때문에 속은 되게 매우 속이 연약하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서 인제 금으로써 포장 작업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병신합수가 되죠. 신은 이제 끝났어요. 수렴이 끝난 상태를 말해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기다 생명력을 집어넣고 하고 할 필요가 없죠. 없고 어 병화로서 이것이 인제 썩지 않고 잘 마르도록 잘 마르도록 비춰주는 역할이 인제 필요하다. 그래서 신금은 병화를 금화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이게 인제 약간 이렇게 금이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여성스럽고 뭐 그렇긴 한데 은근히 병화를 대하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잘난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나 잘난 것을. 그러면서 병신합수를 하죠. 그래서 좀 솔직히 좀 제일 그니까 천간에서는 병신합수 그러니까 가장 섬세하고 가장 작고 가장 조심성도 많고 이런 인제 글자가 병과 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은 이제 겉으로도 쪼끔 그렇고 인제 뭐 그래 보이니까 이해가 되죠. 뭐 '저 사람 원래 쪼끔 소심하니까 뭐 조심성도 많겠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병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막상 겪어 보면 좀 소심한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예. 이제 하여튼 근데 이게 뭐 모든 게 어떤 건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인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보라 또 뭐 "선생님은 병신 없으니까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인제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임수는 인제 이제 수해 과정에 들어갔죠. 수해 과정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만물을 이 신금에서 어떻게 병신합수로 인제 막 얼리려고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가장 작은 단위에 이제 그 과즙도 빠지고 다 인제 생명 이제 씨앗의 상태로 가장 압착된 상태로 집어넣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죠? 드디어 인제 뭐 우리 과일 보면 여기 있고 살이 있고 여기 이렇게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의 상태는 이 과육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수의 상태는 이 씨만 남는 상태를 말해요. 진짜 생명력은 인제 정말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밤으로 치면은 이제 밤눈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 나머지는 이게 우리가 밤알이죠. 살이죠, 밤살. 이런 건데 그래서 인제 이 목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추워졌기 때문에 목을 지향을 해서 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인제 얼어 죽어요, 모든 게. 겨울에 싹 다 없어지고 봄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이런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작용을 이 목에서 이것은 그래서 해야 돼서 정림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림을 보면은 목스러워요, 굉장히. 예? 임수가 이게 수라서 조용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림은 약간 좀 새침하죠. 이게 약간 좀 정화는 이렇게 막 떠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러고 있다가 한 방에 그냥 확 이러려고 하는 성질이거든요, 한 방에. 노래 보다가 한 방에 그냥 푹 한 방에 말로 푹 그냥 한 방 이렇게 내지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인데 자기 비위가 나쁘면 그렇지만 비위가 좋을 때는 굉장히 이게 천진스럽습니다. 천진난만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제 유머 재밌으려 그러면 정림이 있어야 됩니다. 정림 있는 분들이 농담을 잘해요, 농담. 농담 따먹기 잘합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예. 다른 글자가 농담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림은 그냥 어떤 목적 없는 농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수 이런 것들은 병신은 가장 비밀이 많다. 비밀이 많고 가장 조심스럽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예. 을경은 가장 그니까 그 선관 능력이 좋다. 예? 너와 나의 구분이 분명하다. 예? 그다음에 끈끈해짐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갑기합토는 좀 이 사람 저 사람을 포용하는 힘이 있다. 예. 토라는 거 자체가 음양이 포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포용하고 수용하는 수용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조직성 이런 것들을 그런 데서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 그다음에 이제 무게합화를 보면은 개수는 이제 완전히 얼어버린 상태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얼으면은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무게합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개수는 이 무토의 이 뜨거운 것들을 지향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무게라는 것들은 화잖아요. 화기 때문에 자기 되게 처세에 신경을 쓰고요. 남의 눈치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어떤 것이 좀 앞서가는지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세속적인 것에 인기 이런 것들에 아주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무계다.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1 차적인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2 차적인 성향이 있고 3 차적인 성향 이렇게 에 존재한다.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